송 교수님이 또 우리 이 정책팀을 또 끌고 계시니까 참고하실 겁니다. 답 안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시 부방대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대호입니다. 방금 전에 안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참여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삼사관학교 부국동지회 부회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사무총장을 한 5년간 했는데, 이제 조금 좀 힘이 들다 해서 좀 쉬는 바람에 이제 부국동지회 부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안보입니다. 안보. 이 경제가 잘 되려고 그러면 안보가 튼튼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제가 좋아야 안보가 튼튼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의식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부방대 우리 이제 요원들로서 행동을 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님한테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잠깐 자리를 떠서 말씀을 좀 이따가 드리겠고, 우리가 지금 그 전문에는 이제 선거가 한 번 하루였었는데, 어느 때 갑자기 사전 투표가 하루가 생기고 또 이어서 또 이틀이 생기고, 참 이런 모순된 것들이 이 정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정치를 하는 것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전부 다 하여튼 올바르게 나가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그 방법론들만 자꾸 제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전 투표라는 게 좀 생기다 보니까 첫날 선투표 하게 되면은 투표용지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한 해 어디서 갈 데가 없고 이제 직접 모아서 개표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사전 투표는 며칠을 묵어놔가지고 그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정투표가 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전 투표를 좀 없애는 방법. 우리가 좀 국민들이 좀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활동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투표를 좀 없애는 방법이 과연 나름대로 생각은 좀 하고 있지만 좀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좀 어떻게 좋은 안이 계신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 투표는 법에 정해졌죠. 그래서 선거일 전에 며칠 전에 3일 또는 4일 또는 5일 전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제도는 있지만 그 이용이 안 되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사전 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만 하자. 사전 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만 우리가 하면 저절로 사전 투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사전 투표든 당일 투표든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였어요. 선거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 제도 두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전 투표 제도가 악용을 해서 부정선거에 정말 원흉이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그런 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건 이제 아마 제도적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법 개정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시민운동은 사전 투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 투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신문에도 광고를 냈거든요. 그때 선관위에서 저를 고소했어요. 투표하지 못하겠다고.
투표 방해했다고. 여러분, 지금 이 말 자체로 선관위에 수준할 수 있죠? 선관위 수준할 수 있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사전 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를 하자.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를 많이 이용되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고소한 것이 결국 이제 무혐의, 무죄가 되고도 말았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결국 법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우리 당에서 정권 교체 후에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당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사장님 지금 시원한 음료수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 박수로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분 한번 우리 사장님께 질문 한번 해보시죠.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무방대 조직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저는 이게 말을 원래 길게 하는 거 안 좋아해서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조선족도 우리나라 100만가 있는데 제가 볼 때 95만은 우리 편 아니에요. 거의 여기서 한국 국적 딴 사람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전쟁 남은 북한하고 중국 편 그 사람인데, 어떻게 자롬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내가 반공주의자가 됐고, 어떻게 해서 내가 우파가 되었는지. 또 시 있습니까? 또? 그게 중국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역사 교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머리가 세뇌가 됐을 텐데, 이게 자론 과정과 내가 우파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어떤 이유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왜냐면 사실은 진짜 우파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분이 이게 우파 노릇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진짜 우파가 되었나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득력 있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꼭 그 얘기 바로 전에. 두 번째는 우리 부방대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저도 80년대 학번인데 데모 한번 안 해보고 살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왜냐면 교회 저는 데모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장로교를 잘했으니까. 근데 문제인데 도저히 못 견뎌서 튀어나오고 그렇게 이게 사회 활동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우파를 보면서 부정선거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저건 우파가 아니고 위장 우파다. 첫째. 둘째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둘째는 황교안 대표님을 제가 특별히 알아서 부방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 밝히겠다고 하시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분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방대, 황교안 대표님께서 부방대를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 것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딸릴 수 있게 현직이 안 계시니까, 하지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자본주의 세상은 다 썩어 빠졌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받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하고 접하고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썩어 빠진 사회가 공산주의보다 더 잘 삽니까? 맞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 없었는데 2020년 3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제가 정치에 관심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파, 좌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전부 다 우파야 맞지 않는가? 왜냐? 국민이 정부로한테 자유를 달라 해야 되지. 내 자유를 갖고 가라. 이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이 전부 다 우파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시를 만들어서 이런 답변 들어올 줄 알고 시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你走你的阳关道，我走我的独木桥。 무슨 뜻이냐면요. 니주 니적 양관도 아주 아적 동목표. 너는 너의 서역으로 가는 대로로 가고 나는 나의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간다라는 뜻입니다. 전국 좌파들은 100년 동안 역사가 말해준 실패한 사회주의로 가고 나는 진리가 좁고 험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며 내가 선택한 길 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답변 잘 되셨습니까? 저는 87년부터 공안부에 와서 공안부가 하는 게 뭘까요? 간첩 잡는 첫째, 일. 간첩 잡는 거. 둘째, 불법 노동 사범 잡는 거. 왜 노동 사범을 공안부에 잡는가 하면 원래 혁명의 주력들은 근로세력 노동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른 분도 많지만 혁명의 뜻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주안이 이제 노동계이기 때문에 노동 사범들을 공안부에 잡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선거법위원이에요. 그럼 왜 선거법위원 공안부에 사는가? 나라의 기본 틀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안부에 사는 거예요. 공안부 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기본 틀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안부에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87년도에 처음 이제 공안부 갔는데 간 이유가 바로 뭐냐면 13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잡아내라. 이런 나를 추가하고 충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계속 공안부에 있으면서 아까 그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를 했는데 시작부터 이제 공안에서 부정선거를 했지만 중간에 별별 부정선거가 다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막걸리 주고서 표사하는 거예요. 또 고무신 주고서 표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짜 뉴스, 거짓 소식으로 이제 부정선거하고 또 90년대 말부터는 이 선거 조작,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A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만 쓴다. B는 돈 많이 못 벌었는데 나무 쓴다. 여러분은 A 찍겠습니까? B 찍겠습니까? 그럼 누굴 찍을까요? 당연히 B 찍죠. 질문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다 나오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 했다고 하는데 84대 27, 26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여론조사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질문 사항을 이제는 선관위원회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있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질문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왜곡된 질문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2000년대부터 이런 이제 왜곡된 여론조사, 왜곡된 결과를 가지고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난번 선거들 중에서 우리가 투표한 것이 하나도 개표에 반영 안 됐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투표했는데 개표는 딴 걸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죠?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많이 저거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투표하지 않은 투표지가 재검표할 때 쏟아져 나왔어요. 이거는 이게 뭘 말할까 이게. 나중에 수사에서 밝혀지면 다 드러날 것인데 우리가 투표한 거는 투표한 것들이 있고 개표할 때 개표한 대로 다른 걸 갖고 온 거예요. 뭐한 어렵지 않죠. 그 숫자만 맞추면 되니까. 자기들이 해놓은 숫자대로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숫자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저 배춘이 표지도 나오고 또 일장기 표지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적지 않은 빡빡한 표지도 나오고. 제가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투표할 때 여러분 접지 않고 투표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솔직히 손 드세요. 솔직히. 네. 한 사람 있잖아요. 뭐 이건 아마. 근데 우리 법에는 비밀 투표 원칙이 정해져 있죠. 헌법에. 그렇죠. 네, 그거를 반영해서 선거법에서는 접어서 투표하게 돼 있어요. 용지 받은 다음에 접어서 투표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접고 투표한다는 거는 법 어긴 거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이게 2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재검표소에 가보니까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거의 반이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거의 반. 내가 다 세보게 했어요. 기술적으로 반 가까이가 한 번도 접지 않은 거예요. 이런 투표용지 낸 사람이 없거든요. 또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인천 연수을에서는 그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투표자 숫자가 1900명인데 한 번도 접지 않은 일장기 투표지가 1000장 넘게 나왔어요. 1000장 넘게 나왔어요. 1900장 중에 1000장 넘게 나왔어요. 일장기 투표지 아시죠?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이렇게 결과가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그 투표용지를 나눠줬다고 하는 투표관리관들을 불러가지고 관리관을 불러가지고 증언을 들었어요. 그 투표관리관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런 일장기 투표지 이런 거 준 일 없다. 나는 제대로 했다. 또 나는 그거 보지도 못했다. 직접 줬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 못 봤다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선거 결과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래서 저는 제가 본 경험과 제가 본 것을 토대로 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하여튼 지금 그 나중에 뭐 좀 제대로 수사만 하면 금방 밝혀져요. 내가 볼 때는 3달이면 다 밝힌다. 그동안에 어떤 선거든지 그 선거로 3달이면 다 밝힌다. 저는 다 그랬습니다. 근데 검사할 때는 이거 3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었어요. 거의 예외 없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건 아주 거대한 이런 우리의 세력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는 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해서 이런 걸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끝까지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헌신하고 매진할 겁니다. 내가 언젠가 내가 만약 이제 사망했을 때 내가 자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 끝까지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낼 거다. 그걸 위해서 죽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저를 뭐 이렇게 생명을 위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이 지난 4.15 총선에서 한국에 남한에 있는 간첩단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 지령의 내용도 아시죠? 네.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패망시켜서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그들의 표현이 그때만 들씌워 황교안을 매장하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어요. 간첩단이 지령을 받았으면 그 지령을 이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면 죽어요. 안 하면 살해해요. 반드시 하죠.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정선거가 너무 팽배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쯤 아마 거의 고점에 달했다. 고점에서 내려갈 거냐 그냥 갈 거냐 하는 것은 저는 이제 후자로 봅니다. 당분간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길이 어렵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을 부정선거의 싸움,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트럼프의 답이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저를 살짝 부르셔서 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진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제가 또 진행병이 도져서 네, 달려갑니다. 그 얘기 전에 제가 잠깐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안 해요. 서양 사람하고 좀 다르죠. 자유롭게 얘기 안 하니까 사회자들은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했어요 해놓고서 답이 안 나오니까 지적만 하는 거예요. 안보계 선생님 답해보세요. 아무리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자, 자연스럽게 편한 순서대로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1분 돼도 답이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보니까 4분도 아무도 대화 안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얘기만 얼굴만 써봤어요. 얼굴만 이렇게. 그게 4분 정도 지나니까 제가 한마디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되더라고. 그게 왜 못 참아가지고 자꾸 통제하려고 하죠. 또 지정하고 이제 유리하려고 하고. 이거를 하지 말자. 가만 놔두면 얼굴만 봐도 좋은 사람들은 뭐 얘기 안 해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된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비법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사회자도 몰라. 우리나라 사람 다 몰라. 나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고 막 기다려라. 그러면 답이 온다. 예. 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아주대 총무처에 얼마 전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된 거라고 생각은, 오히려 복을 받은 거죠. 대표님 때문에 거기 들어간 겁니다. 대표님이 전화해줘서 들어간 게 아니고, 전단지에 한다고 열심히 사표 내고, 전에 다녔던 회사를 사표 내고 쫓아다녔는데, 바로 전단회의 끝나자마자 보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예. 저는 그 수원 도방대 맡고 있고요. 얼마 전에 중부 이 지역도 맡으라고 해서 거기도 맡아서 지금 계속 도방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종북주사파에 의해서 부정선거도 자행됐죠. 열봉반점이라는 간판도 생겼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힘든 환경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 이 간판을 뭐랄까? 경쟁에서 나는 자살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왕따 당하지, 소상공인한테 왕따 당하지, 지역에 친구도 없지,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지. 장사가 되겠습니까? 경영학 전공한 사람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존스받으려고 내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저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미친놈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알린다는 것은 진실된 사람한테 알려야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제목 간장의 미아리 고개. 작사 작곡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人生苦短岁月无常黑白颠倒正义何在国民主权无处话凄凉夜来幽梦敌退去醒来依然痛断肠明月夜写我诗一字一字为我大喊送祝福 인생 고단 세월 무상 흑백 전도 정의 하재 국민 주권 무처화 처량 야래 유몽 적퇴거 정례 의연 통단장 명물야 사아시 일자일자 위아 대한 송축법 인생을 짧고 세월은 무상하라 흑백이 바뀌고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 국민 주권 그 쓸쓸하고도 처량함을 말할 곳이 없네 밤이 오자 적을 몰아내는 극한 꿈을 꾸었는데 깨어나 보면 간첩들이 의연하게 잘 있고 나라가 이 지경이니 단장의 아픔이 몰려오다 명물이 달빛으로 저를 응원하며 시를 밤에 응원하며 아이고 이거 하면 제가요 손이요 저 땀이 많이 났어요. 네네. 한자 한자 적어서 나의 대한민국에 저의 축복을 가시는 거야? 보냅니다. 가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네네. 가시는가 봅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황교안님 안녕히 가십시오. 황교안 대표님 사명시를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지금 찾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시를 쓰셔서 어디에 있는지 본인도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금방 찾습니다. 예, 불러드릴까요? 손을 띄워주세요. 예. 황금백은 황금과 백은처럼 귀한 보물 영웅본체 황교안 교우이신 믿음으로서 벗을 사긴 믿음직한 황교안 안여태산 태산 북두 황교안 또 한 수 있습니다. 황소처럼 일하시는 분 황교안 묘만 하지 않고 겸손하신 분 황교안 안보면 안보 민생이면 민생 애국 애민하신 영도자 황교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간다고 뒷따라서 가는 분은 배신자입니다. 끝까지 싸워가세요.
질문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질문이 아닌가요? 예, 저는 평택에서 온 공직자 부인으로서 신학교나 전도사 했던 사람인데 성실히 그냥 살다가 이렇게 아이들 실장을 다 보내고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너무 이상해서 저도 그냥 어질어질했어요. 열공방점에 그 지금 듣는 모든 얘기가 제 마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걸까? 정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사하면서 겪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우파들은 약간 교만하고 서로 지적질하고 잘난 체를 나잘난 박사가 많아가지고 연합이 안 되는 거에 있고, 호남인들은 조직이 잘 돼서 기업 조직이 20개, 30, 40개가 되고, 그리고 연합이 얼마나 잘 되는지 호남 향후에서 조직이 50%싹 깔려 있어요. 그거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또 홍보관이나 행사장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로컬 푸드 그런 조직도 호남인으로서 시청이 지속 발전 가능회가 설립된 이유도 거기서 나온 것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조직으로서 이 먹고 사는 걸로 조직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표를 굴러나가면 몰빵을 해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법적이 회장 같습니다. 교육계에도 검정고시 시험 보는 그런 것들에도 교과서가 말하는 거하고 틀려서 왜 틀리냐 했더니 교과서대로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건국하신 대통령이 아니라 조작 선거 그런 걸로 검정고시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나라 걱정하면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글풀이라면 지금 글풀들이 많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염려, 나라가 망한다 염려, 이런 글풀들이 많이 있고, 동대표도 해보고 주민단체도 해보고 많은 단체를 가입하면서 활동해 볼 때 저들은요 연합인에 있어서 다 좋아요. 즐겁고 신나요. 그런데 우파들을 가만히 보면 염려해요. 얼굴색이 틀리고 말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아들이 목사고 뭐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 염려되는 문제가 확실히 덩구름이 저기 암암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정말 우리 우파들이 부방대에 이렇게 제가 참여하게 된 것은 평택에 의료원 단체가 없었는데 부방대가 있어서 내가 이 단체가 꾸준하게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여를 하는 마음에 1만 원 회비되는 거 아깝지만 기여를 하면서 있어요. 근데 저파들은 단체가 1000개예요. 숫자로는 1000개예요. 거기서 이제 한 명이 하나를 풀어낸 것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파들 교육을 어떻게 좀 배워서 다시 연합을 하고 나라를 살릴까. 저도 피난 중이로서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 건국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나라를 살펴보면서 후손들이 저도 5대가 돼서 지금 신앙의 5대 또 경국이 싫어서 39대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장악된 것이 너무 심해서 김일성이도 본적이 호남이도 이 남한은 호남민족 장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는다면 단체를 정말 잘 만들어서 교육을 받아서 이것들이 흡수가 돼서 대한민국 5천년 역사 보존되기 위해서는 정말 잘해야 되겠고, 좌파가 다시는 정치를 잡지 못하도록 우파들이 똘똘하게 후배 양성, 국회의원들도 나만 나자단 박사 하지 말고 후배 양성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는 그래도 의인으로서 그래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마음이 충분한데 조금 더 꿋꿋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팩트 있게 나아가셔서 정말 대한민국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런 어린 심사를 했으면 좋겠고, 정강원 목사님하고 저분 말씀도 하셨는데 언젠가는 화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나 거기 사람들이 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양보하고 어떻게 좀 소멸을 보여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고, 저파들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지금 젊은이들이고 노인네들이고 어지러지들이 지금 쫄아붙어서 지금 죽을 판입니다. 그냥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여기 계신 훌륭하신 분들께서 저보다 훌륭하시니까 더 많이 개선해 주시고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